안녕하세요. 2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심해지셨다고요? 네. 특히나 더 많이 쑤시는 관절 부위가 있으세요? 손, 발이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손, 목하고 음, 팔 그 꿈치, 네네. 또 무릎, 음, 또 여기저기 발목. 음, 근데 왜 자꾸 밥만 먹으면 그렇게 졸려요? 밥만 먹으면 자꾸 졸리는 증상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자게 돼요. 지금- 그러면 자꾸 살이 찌고. 지금 실제로 뭐 다른 거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가사일 위주로만 하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골다공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골다공증, 그러니까 한의원을 가지 말고 그걸 골다공증 검사를 해볼까요? 일단은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요, 네. 50대 중후반이면 거의 대부분 여성분이 이제 다 폐경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생기가 끊기게 되면 그와 함께 이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내 자궁 기능과 난소 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성 네. 호르몬의 영향을 받던 인체의 모든 기관들도 그만큼의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뼈입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줄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경 네. 이후에는 급속도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으로 증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통증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손을 많이 쓰면 손이 아프고 네. 발을 많이 쓰면 발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거에 비례해서 그 부위의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네. 같은 골다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몸 네. 전체적인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다 보니까 네. 통증이 나타나는 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네.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늘은 네. 손이 더 심했다가 내일은 무릎이 더 심했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듯하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그러면 거꾸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뼈를 자극하는 겁니다. 어떻게 뼈를 자극을 두드려 주는 합니까? 거예요. 두드려 주는 거. 아, 두들겨줘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 많이 걸으시라고 하거든요. 햇빛 쐬면서 많이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햇빛을 쐬면 이제 비타민 D의 흡수도 많아지면서 뼈에도 도움이 되는 데다가 걸으면서 뼈 마디마디에 우리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골 밀도 유지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걸으시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큰 통증이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붓고 그리고 열감이 느껴지고 어떤 관절의 동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면 운동을 꼭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 이전에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뭐 침 치료도 받아보시고 부항 치료도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실제로 의미가 있는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신진대사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관절에도 피가 빠르게 흐르지 못하고 느리게 흐르면서 정체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피, 나쁜 피라고 하는 이제 어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혈이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관절부의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혈을 없애주는 가장 일단 빠르고 쉬운 방법이 바로 부항입니다. 그래서 침 치료, 부항 치료를 아마 그런 목적에서 아마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치료도 받으시면서 환자분 본인도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마련하면서 이제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면 이제 100세시잖아요. 100세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운동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쯤 할까요? 일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은 그 부분은 환자분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운동도 지나치면 그 순간 노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걷기 운동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공원에서 걷기 운동은 1시간 내외가 제일 적당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아니 수영을 했었는데 근데 수영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걷기 운동이 아니라면 수영을 더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근데 수영을 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 다른 운동보다 이제 칼로리 소모가 일단 많아서 지금 또 이제 자꾸 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살도 찌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살 빼는데도 아무래도 공원에서 걷는 것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물에 뜨게 되잖아요. 부력에 의해서 물에 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고 해도 수영장에서는 크게 다칠 일이 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실제로 수영장 가서
수영이 아니라 걷기 운동하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수영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수영하시는 어머님들보다 걸으시러 수영장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껴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속에서.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네. 마왕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 속도를 높여주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침,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에도 많이 이 마왕이라는 약재를 쓸 수가 있고요. 또 피부가 울긋불긋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이제 피부 묘기증 환자분들 아니면 아토피 환자분들에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마왕을 잘 활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왕이라는 약재는 도핑 약물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약재라는 걸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2018년 우리 평창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운동 선수분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 마왕이 들어간 약재를 복용을 하고 나서 도핑 검사에 임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받으실 때 본인이 이제 이런 중요한 시합이라든가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저희 한의사들에게 이제 운동 선수임을 밝히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요즘은 또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소방 공무원 시험, 또 스튜어디스 분들도 이제 뭐 채용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런 도핑 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이제 꼭 의료진에게 본인의 그런 직업 같은 걸 알려주셔야 혹시나 모르는 그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허리가 지금 그 한쪽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양쪽으로 다 쭉 허리 아프신가요? 전체가 그럽니다. 전체가요? 왼쪽이 더 아프고요. 왼쪽이 더 아프고요. 왼쪽이 더 심하고요. 예, 이렇게 제가 성당에 다니는데요. 예. 그 주회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회를 한 30분 동안 하거든요. 목주기도를. 아, 그 시간을 못 낀대요. 어떤 자세로 하시는 건가요? 30분간? 바로 서서 하거든요. 서 있으시는 거예요? 예, 바로 바른 자세로 서서 하는데요. 혹시 그 허리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허리에서 다리를 타고 뒷면으로 뭐 예, 왼쪽 다리까지요. 다리까지 찌릿찌릿한 느낌 있으세요? 찌릿찌릿하지 않은데 아파요. 아파요? 예, 예. 그 양반다리 안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혹시 뭐 예. 무릎 수술이나 뭐 이런 건 하지 않으셨나요? 수술 안 했습니다. 10년간 지금 양반다리가 안 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진단이 퇴행성 관절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예, 예. 춤은 많이 맞았거든요. 예. 그래도 춤 맞을 때만 좀 그러고 예, 예. 소음이 없어요. 자, 우선 퇴행성 관절인데 혹시 이게 그러면은 그 양반다리가 아니고 그냥 무릎을 굽히는 것도 잘 안 되시겠네요? 예, 양반다리가 완전히 안 되죠. 그게 굽히실 때 통증이 있는데 억지로 하면 굽혀지나요? 통증이 있으면서 굽혀지나요? 아니면 통증이랑 상관없이 아예 안 굽혀지나요? 굽혀지는데 많이 안 굽혀지면서 통증이 있어요. 예, 예. 이게 통증이 심해졌다 약해졌다 하나면 좀 비슷비슷하나요? 좀 심했다 어쨌든 좀 약했다 이러시죠? 예, 뭐 심한 활동을 하면은 이제 더 아프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네네. 허리 협착증과 뭐 디스크 어쨌든 예. 보면 이제 디스크에 심화된 정도가 이제 협착증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예.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요추 4, 5번이 거의 한 8, 90%가 요추 4, 5번 쪽이에요. 예, 그쪽에서 심하게 좀 왼쪽으로 더 디스크가 많이 눌리셔서 그게 예. 이제 그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경에 눌려서 이제 왼쪽 다리 뒤로 예. 쭉 당기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디스크 한 부분만이 사실 4, 5번이나 이쪽 한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연세에서는 그 요추 주위가 가장 이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쇠도 보면은 오래되면은 이렇게 쇠가 녹슬면서 거칠거칠 하잖아요. 반질반질 않고.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뼈도 그런 식으로 골극이라고 해서 까칠까칠하게 예. 되고 살짝 눌러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신경도 눌러서 뒤 다리로 쭉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예. 자극도 오고요. 그다음에 왼쪽 무릎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사실 무릎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무릎 왼쪽이 안쪽으로 좀 많이 튀어나오신 분이거나 더 심하시면 그것이 오다리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퇴행성이 보통 그거에 거의 비슷하게 심화된 정도여서 안짱다리라고 우리 보통
예, 그 예, 시골에 보면 할머니들 제가 뒤뚱뒤뚱 안장다리예요. 오다리로 안장다리세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퇴행성이 거의 끝까지 굉장히 많이 가서 연골이 그렇게 거의 다른 고분이 상태입니다. 되죠. 뼈가 확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 그게 예. 안쪽으로 보통은 주로 슬관절, 이제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 안쪽으로 전면으로 안쪽으로 많이 통증을 호소하고요. 그다음에 네, 네. 특히 이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 옛날부터 이제 업어서 키우고 그 예, 예. 앉아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특히 네. 또 퇴행성, 특히 안쪽으로 많이 이제 손상이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치료라기보다는 우선 이제 닳아서 없어지고 연골은 재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얼마나 잘 관리를 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예, 그 중에 예. 핵심이 뭐냐면 그 관절, 척추 관절과 슬관절, 무릎 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하고 인대 조직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선 첫 번째는 이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첫 번째 치료 목적이고요. 두 예. 번째는 통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염증, 신경에 있는 염증을 줄이는 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게 두 번째 이제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봉침이라든지 소염시킨 염증을 예. 없애주는 봉침 같은 주사들이 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춤을 지금 가끔씩 맞거든요. 그런 이제 그 주사, 봉침 주사 같은 것도 뭐 약침이나 봉침 주사도 맞아 보셨나요, 한의원에서? 네네. 약침을 맞았어요. 약침 맞으셨어요. 그래서 맞고 약침 나면은 한 3일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더러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약침이나 네. 봉침으로서 염증을 없앤 다음에요.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려면은 이게 네. 압박이 되고 움직이면 더 심하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움직이면서 마찰이 생기고 이게 척추 관절 사이에 이제 눌려서 신경이 계속 눌려서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일시적으로 약침과 봉침을 염증을 없애줘도 움직이면서 네. 그걸 지지하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계속 통증을 심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예. 어떻게 영향이 안 오게 하냐? 척추 자체가 힘을 안 쓰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예. 잘 못 걸으면은 옆에서 부축을 하면 잘 걸을 수 있잖아요. 예, 척추가 원래 옛날 젊을 때랑 달리 그 부하를 혼자서 다 견디기에는 너무 오래됐고 낡고 해서 예. 계속 염증이 잘 생깁니다. 작은 예. 마찰에 의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변 허리, 이제 척추 기립근이나 이 요방형근이나 그다음에 여기 뭐 내측 광근, 뭐 대퇴사두근이 여러 가지 근육 조직들이 있어요. 네. 그 조직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쓰는 게 이제 전침이라고 해서 침 꽂아서 전기 자극 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전기자극, 예. 그런 것도 보면 그것도 이제 많이 받았어요. 예, 쥐 뭐 생쥐나 이런 거 실험해 보면 그걸 오래 예. 하다 보면 근육 사이에 이제 그 모세 혈관들이 많이 분포가 아, 증가돼서 예. 혈액순환 늘려서 근육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매선이라고 해서 그 콜라겐 단백질 된 실을 넣어서 강화시키는 치료법도 있고 예, 그런 예. 것들을 치료하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역시. 그래서 예. 근육을 그 풀어주는 데는 침이 최고고 하지만 이걸 강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매선도 있고 뭐 전침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움직여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걷기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걷기보다는 우선은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수영이 첫 번째로 제일 좋습니다. 아, 수영이요. 수영을 그 해야지. 실내 자전거는요? 실내 자전거도 좋은데 지금 무릎 관절이 안 좋기 아, 때문에, 무릎 때문에. 너무 예, 많이 예, 구부리시면 예. 힘드시고요. 예, 예. 우선 수영의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을 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염증 없애는 봉침이나 약침 맞고 전침이랑 예. 뜸이랑 매선하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해결이 되지 하나로만 아, 하지 예. 힘듭니다. 네, 그렇게 꼭 침을 받아보시기 중점적으로 맞아야 바랍니다. 되겠네요. 예? 침을 중점적으로 맞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1, 2주 다쳐서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예, 꾸준히 예. 만성적으로 치료해 보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귀경이라고 해서 어디에 작용하냐, 그다음에 효능 주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귀경에서 보면은 폐 방광에 작용한다. 효능 주치는 선폐 평천하고 그 발산 산한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폐방광이라는 뜻이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폐에 작용해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산소 흡입량을 늘리는 효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폐에 작용을 하고요. 이 방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신장 방광의 방광이 아니라 뒤에 방광 경락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광 경락은 우리 그 후두부터 시작해서 쭉 척추를 따서 우리 인체 뒷면 척추 라인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그 땀을 배출시킨다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기관지 산소 흡입을 늘리고 그 땀을 배출시켜서 혈액 순환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갈근탕이라고 보면 거기에 마왕이 이제 군약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감기 걸렸을 때 발산해서 열을 내리고 그 혈액순환을 해서 굳은 목이나 이런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감기나 몸이 굳었을 때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